안녕하세요. 강남 그랜드 안과 이관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근시 진행으로 인해 시력이 계속 나빠져서 걱정인 부모님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참 많이 사용하죠. 실제로 자녀의 시력 저하로 인해서 아이와 함께 안과에 내원하는 부모님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소아근시는 성인과 다르게 계속 진행되지만 약물이나 렌즈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근시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트로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최근 들어 근시나 난시 등의 굴절 이상을 겪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성장이 멈추는 18세에서 20세까지 안구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근시가 점차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풍선을 점차 크게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표면이 얇아지고 나중에는 터지게 되는 것처럼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고 안구 전층이 얇아지면서 이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조직이 얇아지면서 망막박리 같은 응급수술을 요하는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녹내장, 백내장, 사시, 그리고 눈앞에 무언가 떠다니는 비문증, 그리고 중심이 잘 안 보이는 황범분 출혈, 밤눈이 어두운 야맹증, 시력 교정이 불가능한 약시, 실명 등 근시의 진행은 다양한 안과 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따라서 아이가 눈이 나쁜 경우에는 안경만 씌워주는 소극적인 치료보단 최대한 근시가 진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시로 인해 시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착용하는 안경은 나빠진 시력을 잘 보이게끔 도와줄 뿐 근시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는 드림렌즈, 그리고 드림렌즈와 비슷한 원리의 마이사이트 렌즈, 그리고 저농도 아트로핀 성분의 안약 사용이 있겠습니다. 아트로핀 치료법은 이미 1811년에 발표된 이후에 19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치료법이죠. 20세기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시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아톰 1, 2 스터디가 있겠고, 최근 저농도 아트로핀에 대한 연구인 램프 스터디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아트로핀을 사용한 기간이고 세로축이 근시 진행을 정도를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총 4개 그룹 1.0%, 0.5%, 0.1%, 0.01% 아트로핀을 자기 전에 점안한 경우 근시 진행 속도를 지켜보았어요. 그 결과 아트로핀을 사용 안 한 군에서는 2년 동안 1.2디옵터의 근시가 진행하였지만 1.0%의 농도를 사용한 군에서는 첫 2년 동안 0.2디옵터로 근시 진행이 가장 적었고, 농도가 적을수록 근시 진행이 많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 농도는 근시 진행이 적은 대신 산동 및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후 1년 동안 아트로핀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고농도의 그룹일수록 리바운드 효과로 근시 진행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0.01% 아트로핀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근시 진행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네모난 박스에 표시된 두 점을 비교해서 해석해보면 0.01% 아트로핀 사용 그룹이 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동일한 근시가 진행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렸고, 거꾸로 말하면 근시 진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농도 아트로핀이 고농도 아트로핀에 비해 부작용도 적으면서 근시 억제 효과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저농도 아트로핀은 0.05%, 0.025%, 0.01%로 다양하게 디자인한 연구가 램프 스터디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농도 아트로핀도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이전 결과와 다르게 0.01%의 아트로핀보다 0.05% 농도의 아트로핀이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가장 좋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0.125% 농도의 아트로핀 안약이 나와서 근시 억제 치료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안약이기 때문에 사용 시 아이들이 어떤 불편감을 느낄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처음 안약을 점안할 때 따끔거림 혹은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아트로핀 폐하는 5.5로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의 따끔거림을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알러지성 결막염을 호소한다거나 눈부심이나 근거리 시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용 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한 팁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안약을 점안하기 전에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먼저 점안 후에 안약을 넣으면 인공 눈물 안약이 안구 표면을 일시적으로 코팅해 주기 때문에 불편 증상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그 증상에 따라 치료 안약을 넣거나 얼음 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치료 농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꼭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약 점안 후에 빛 번짐이 있는 아이에게는 안경 렌즈에 브라운 컬러 한 20% 정도 입히면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빛 번짐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햇빛이 강한 날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모자를 씌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치료 시작 후 한 2주간 눈부심을 호소하는 비율이 약 31% 정도였지만 치료 1년이 지난 후에는 7.8%로 상당히 줄었듯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들 적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현재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 1, 2주 정도는 눈부심 증상을 호소했는데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적응이 되었는지 큰 불편감은 호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트로핀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치료 효과는 좋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개인마다 눈에 맞는 농도의 안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농도의 아트로핀 안약이 있어서 눈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0.125% 안약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른쪽 그리고 다음 날은 왼쪽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안약을 사용한다거나 제약회사에서 추천하는 인공 눈물과 같이 점안해서 치료 농도를 낮추던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자신에게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안약 점안의 횟수 및 방법 혹은 적절한 농도의 안약을 안과 의사와 진료 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밤마다 아이에게 안약을 점안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지가 약하신 분들, 즉 수능도가 낮은 분들은 권장하지 않겠고요. 심각한 심장 및 폐질환이 있는 화나 혹은 아트로핀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4세 미만 아이에게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안약 사용 전에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게 이 아트로핀 안약 치료제는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 드림렌즈나 라식처럼 쓰던 안경을 벗게 해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시가 이미 진행돼서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아트로핀을 치료를 하더라도 안경은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4세 이상의 아이에서 마이너스 0.25 디옵터나 마이너스 0.5 디옵터의 근시가 시작된 아이동에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근시 진행이 돼서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 중에서도 1년에 근시가 마이너스 0.5 디옵터에서 마이너스 1.0 디옵터 이상의 근시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좋겠고 특히 부모 모두 근시이거나 혹은 한 분이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아이도 근시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면밀히 관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 근시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트로핀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아트로핀 안약 사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안약 사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